제가 동영상 음악 동영상에 대해서 또는 다운로드 음악 파일에 대해서 다운로드 판매하는 부분에서 본사가 연결돼서 멜론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어떤 재생을 하게 되면 몇 회 재생이 되는지 자동 서로 간에 기록이 똑같도록 본사에서도 올라가고요. 또는 거기서 판매를 했을 때 멜론이든 어디든 판매를 했을 때 그것을 본사의 허가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순식간에 컴퓨터 자동으로 이렇게 고유 번호가 부여가 되고, 고유 번호가 없으면 재생이 안 되도록 하는 장치를 씁니다. 만약에 고유 번호 없이 스마트폰이 데스크탑 대부분 그럴 텐데요. 또는 노트북, 기타 기기에서도 이렇게 어떤 재생을 하게 되면 재생 없는 것이 그 안에서 고유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것은 본사로 보고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프로그램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할 수 있나요? 그럼요. 다른 프로그램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기타 모든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르시면 재기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구글 같은 거 검색을 하면은 이제 이게 어떤 소비자 식별 번호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구글이나 유튜브 동영상 이것을 따로 이렇게 기록을 하거나 저장을 하면 어떤 다른 사람 회의 참여할 때도 그걸 다운로드해서 보내준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 번호만 알려주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검색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이나 뭐 어떤 것들을 그 다음에 사진 파일로 사진으로 이것을 여기서 찰칵 찍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마우스 같은 거라든지 기타처럼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을 찍어서 그것을 복사하거나 그것을 사진 찍는 방식으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것을 파일로 구성하는 방법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장 같은 거 사진도 또 동영상 클릭을 하면 이쪽으로 옮겨서 파일로 구성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그리고 어떤 이렇게 보이는 어떤 디스플레이 어떤 화면을 색깔 정보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 방식으로 해가지고 색깔 정보로 해서 색깔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왼쪽에 몇 번째 이게 어느 정도 색깔이 들어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사람이든 글자든 나무든 다 색깔 정보이거든. 이걸 숫자로 바꿔가지고 보내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TV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전송하거나 자체적으로 신호로 쓰거나 외부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쓰시거나 음성 같은 오디오 음성도 주파수 분석을 통해서 오디오 음성도 이게 시간대를 같이 맞춰서 할 수도 있죠. 더빙하듯이 맞춰가지고 주파수를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 갖고 보내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어떤 저화질의 어떤 프로그램을 고화질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인데 옛날 사진을 이렇게 지금 그 프로그램 보정을 통해서 고화질로 바꾼다면 이것을 임으로 변경하는 것이겠습니까? 네, 그렇죠. 임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카메라나 이런 어떤 소니나 삼성 기타 디스플레이 회사에서 이거 쓰지 마세요. 또는 CPU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거나 프로그램 반도체 이것을 프로그램 명령으로서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그런 기술을 쓰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원래 갖고 있는 옛날 구린 사진은 색깔이 안 좋아요. 그렇지만 고급스러운 빨간색, 고급스러운 파란색, 안 좋은 색깔을 또는 없던 색이라도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빨간색에다가 라이트 계열, 밝은 쪽에 또는 어두운 쪽에 것을 배치를 해갖고 명암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서로 어떤 색깔의 대비, 밝은 쪽과 어두운 쪽의 색깔의 대비를 통해서 명암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저도 미술 그릴 때 쓰는 기법인데요. 없던 색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색깔이 틀린 색깔로도 배치해서 그렇게 만들어내거나 없는 색깔도 그렇게 만들어내서 합니다. 사물을 똑같이 풍경을 그릴 때 똑같이 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빛의 정도가 이렇게 10이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가공을 해서 20, 30, 40, 50, 60 이렇게 틀리게 해가지고 기존 정보는 어둡지만 좀 밝게 해가지고 정보를 줘서 고화질로 만드는 방법이 있거나 또는 그것을 한쪽에는 어둡고 한쪽에는 밝고 이것을 통해서 명암의 대비를 통해서 입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 방식으로 해서 그 화면을 갖다가 구성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요. 이 CCTV나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는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입체는 아니냐에 따라서 각 사람 우리가 눈, 코, 그 사람의 얼굴, 이목구비와 체형 이런 것들을 구분하거나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또는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구분하거나 대응 방식을 구분하거나 기존에 그러면 이런 로봇도 모든 것을 그렇게 될 텐데 아무리 휴머노id 로봇 같은 것도 이렇게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 사람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차량 이런 것들을 다 분별을 하고 색깔도 이렇게 이 가로세로 좌표 시저 방식으로 해서 분별을 해서 이 색깔이 여기 표시되어 있고 이쪽 표시되어 있고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밀하게 이 방식을 CCTV나 모든 카메라에서 사용하시면 사람처럼 그렇게 똑같이 한다는 거죠. 물류 같은 뭐 전투 차량 이렇게 드론에다가 카메라 달아서 움직이게 되면은 사람에 대해서 일련 번호를 움직이는 것과 사람이나 차량에 대해서 일련 번호를 덮쳐서 좌표와 시저 방식으로 추적하고요. 동선을 특정 어떤 그 군복을 입었다. 특정 그러니까 지휘관 이걸 발견해서 그것만 타격을 한다든지 움직이는 차량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고정 목표를 5군데 정해주면 자기는 알아서 타격을 한다. 이게 자동 전투 방식인데요. 또는 가정 전투 모드를 5가지, 10가지 이 정도 만들어서 더 이상도 돼요. 그래서 조종사가 선택을 하든지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요. 조종사가 선택을 하든지 컴퓨터 자동 선택으로 해서 전종을 자동 수행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합니다. 우크라이나 시내 안드릴에서 제 기술을 쓰시던데요.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어떤 여기다가 이게 뮤비 찍을 때도 이것을 특정 사람을 찍으면 그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찍거나 농약도 5군데 뿌리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농약도 뿌리고 로봇 같은 데도 5군데 찍어 놓으면 지금 호텔 서비스 로봇이 5군데 가서 이렇게 일하고 돌아옵니다. 배달하고 무인 차량 그 어떤 자율주행 차량도 10군데 배달하게 잡혀서 찍어주면은 거기다가 배달하고 다시 돌아와요. 각각 할 일도 정해놓을 수 있고요. 사람이다 또는 차량이다 이게 물건이다 그러면 물류센터다 그러면 물류센터 편의점 마트 물건을 인식을 하고 가로세로 높이로 색깔도 그렇게 가로세로 높이로 잡혀서 인식을 해서 글자도 색깔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이렇게 결정해서 물류를 직접 이렇게 자기가 물건 했다가 이쪽에 옮겨놓고 뭐 그런 방법도 되고 카메라 인식을 로봇이 이제 그런 카메라를 달아야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일반 카메라를 편의점 마트 같은 지켜봤다 고객이 몇 개 집었는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고 이것을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거나 엉뚱한 넣으면 경보 아니면 계산대로 가져가면 카드 얼마 현금 얼마까지 계산까지 해줘서 주인에게 통보 또는 내가 지폐 기수기 방식으로 해서 10만원, 5만원, 2만원까지 다 해가지고 화면에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싼 거는 그 인터넷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어디 전송해 주고 그것을 그 숫자 정보를 변경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장치도 추가합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아니면은 거기 그 해킹이 좀 염려된다 그러면 해킹 같은 것을 다른 데 그 숫자를 변경을 시키고 기기에 뭐 그 어떤 지폐 계수기 방식의 계산 계산 금고하고는 상관없이 그것을 다른 데로 전송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 숫자를 이쪽으로 이렇게 금고를 얼마를 바꿔주는 이런 금고에 얼마에 들어있는지를 그것을 전송해주는 이런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폐 계수기 방식의 금고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굴 인식이라든지 이런 인식을 통해서 금고를 여시면 등록된 사람만 되고 다른 사람은 열지 못하겠죠. 아무나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계산원과 시각까지 표시해서 땡겨 먹지 못하도록 쉬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게 얼굴 인식 방식으로 드론을 조종하는 방법을 말해서 얼굴 자체가 비밀번호가 되는 거죠. 그럼 접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할 텐데 이 얼굴이 비밀번호가 되거나 동작 인식 그날의 동작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열려라 참기 아니면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있어야지暗号가 있어야 통신하는 구조를 드론에 줄 수 있는데 접근이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오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라디오파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라디오파를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채널을 바꿔가면서 그때마다 쓰는 방식을 이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드론 조정할 때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번호를 같은 번호라도 호출 번호만 틀리게 100만 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송수신하거나 무선 충전도 전파를 우리는 한 군데 있는데 무선 충전 5군데도 넣을 수 있어요. 유선 충전도
우리 자율주행차를 우리 한 군데, 우리는 세 군데, 다섯 군데 이렇게 각 배터리 다 달려 있다고 라고 해가지고 유선 충전이나 무선 충전이나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달려 있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전지나 1차전지, 2차전지 배터리가 어떤 방식이 되었든 꼭지를 음극재 꼭지, 양극재 꼭지를 여러 개로 만드셔가지고 전선을 각각 연결을 그 밑에 배터리에 달려있게 하시고 빨리 충전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극 양극에 동시에 꼭지가 있는 여기서 음극만 여기 한쪽만 있죠. 건전지 여기 이쪽에도 꼭지가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러 개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흑연 소재 하나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2차 전지가 됐든 자동차 2차 전지가 어떤 연료 압축 전지가 됐든 이것도 탄소봉이 들어가는 이것도 여러 개 들어가서 이걸 자체로 전도체로 쓰는 게 아니라 축적 구조로 씁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흑연 소재를 겉으로는 한 덩어리 져버리지만 안에는 수십 겹 또는 수백 겹의 형태로 줄 수 있고요. 두께를 틀리게 할 수 있으며 대중서로 그 다음에 입자나 가루로 오저부터 대중서로 들어갑니다. 흑연 소재에다 뭘 하나 첨가를 시키거나 했더라도 그것은 제 기술입니다. 얍삽하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런 배터리는 제 기술입니다. 물에다가 배터리가 금속을 넣어서 구리든 뭐 구리판이든 알루미늄판이든 구리바든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든 이렇게 대중소 넣어주면 이렇게 안에 갇히는 현상이 일어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전선처럼. 이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 플러스 배터리 금속 해갖고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이제 산화철 코팅을 하든지 황산 조금 첨가시켜 소금을 좀 뭘 첨가를 시키죠. 어떤 너무 얍삽한 겁니다. 이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속 콘덴서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금속 콘덴서를 금속을 전대추로만 사용하지 않고 이래서 약간 두텁게 하면 콘덴서가 된다는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보다 이런 것들도 너무 얇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전기 약한 데서 전기를 많이 끌어다 쓰면 이게 과열이 되거나 불이 난다고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현재보다 두텁게 만드는 일체 행위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두텁게 만드는 게 그 콘덴서 배터리가 된다고? 그렇습니다. 네, 이 이론을 받아들이시면 제 기술. 디램 같은데도 디램 같은 여기도 뭐 구리줄을 꽂거나 두텁게 만드는 일체 행위입니다. 동그랗게 하든 뭐 링식으로 하든 밴딩을 어떤 식으로든 도돌도돌하든 두텁게 만드는 이때 행위. 금속을 추가하면 배터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평판은 전기가 그 금속이 추가 안 되고 여기는 두꺼우면 여기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많이 축적돼요. 그래서 다이오드도 여기가 평판으로 만들고 여기다 두껍게만 이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르고 이쪽으로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껍고 이쪽으로 전기나 냉기가 흘러서 전기의 방향을 바꿀 수 있거나 전기나 열 냉기를 그쪽으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펠티어 소자에도 쓰고 BM 반도체도 쓸 수 있어요. 방송가에서도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네. 이런 갖다가 금속을 여기다가 이렇게 모터의 정류자 같은 것도 철심에다 구리를 감았기 때문에 쇼트 현상, 서로 전기 전도도가 틀려 쇼트 현상이 일어난다는데 같은 금속으로 이게 구리다 그러면 같은 금속을 해야 된다. 구리바에다가 코일을 감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모터에다가 일종의 이런 금속을 약간 구리가 낫겠죠. 추가를 해서 거기다 전기를 축적해서 파워 있게 돌리는 기술을 쓰거나 모터에 감긴 구리선이 있어요. 이게는 좀 이렇게 좀 크죠. 근데 약간 두텁게 하는 링식으로든 어떻든 약간 두텁게 해서 거기에 전기가 축적되어서 파워 있게 돌아가게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모터의 구리선을 서로 굵기가 들인 구리선을 대중소 또는 사이즈를 틀린 것이 적어도 2가지 이상 들어간다. 그 다음에 연구자석도 연구조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들어간다. 입자나 가루구조에서부터 대중소 들어가고 유리석용 코팅에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할 수 있다. 이것은 흑연 배터리에서도 동일하다. 네. 음극재, 양극재 들어갈 때도 동일하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터의 직전에서는 다른 구리선을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텁게 함으로써 전기를 축적할 수 있어서 다른 데보다 차별해서
일부러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꺼운 놈을 배치해 놓으면 그 의도를 가진 것으로 제가 봅니다. 또는 전기선의 구리선을 다른데 한 개 들어갈 것 구리 똑같다. 여기는 5개, 10개 들어간다는 거죠. 보다 많이 들어가는 차별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전기선의 구리선을 피복 없이 대중소라고 했을 때 그것을 왔다 갔다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은 파워를 높일 때 씁니다. A사리 같은 데 들어가거나 파워를 높일 때 테슬라는 전기를 앞뒤로 저는 이렇게 그 에디슨의 증류로 저는 좀 전기선의 구리선을 틀리게 만들어 주파수 방식으로 바꿉니다. 그럼 전기선의 구리선이 실타래처럼 생긴 것 말고 두껍게 해서 2개나 3개나 몇 개나 이렇게 기타 모르는 걸 같아도 그런 현상이 조금 일어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선의 구리선을 하나짜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전기선의 구리선을 하나짜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도 뭐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구분 안 됐는데요. 네, 이것도 그래서 이게 손 만져보세요. 이게 저기 전기 없지.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뭐 이런 콘센트도 현재 두텁게 하는 일체 행위, 구리줄을 꽂든지 이렇게 하면 제 기술이에요. 이게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전 세계 규격화돼 있어요. 이거는요. 똑같이 이것도 플러그도 현재 여기는 두껍고 금속 여기는 얇잖아요. 그럼 이걸 금속을 두꺼운 거를 사용해 주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플러그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플러그도 구리를 하면 좋지만 네네네. 이제 이걸로 해서 여기하고 두께가 차이가 있어서 이게 불이 날 수도 있어서 이걸 두께를 좀 보강해 줘야 됩니다. 일체 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누전 차단기를 달자고 했더니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달아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여기다 달아 놓는 건데 기술도 모르고 입력선과 출력선이 같지 않으면 고장 나요. 그래서 여기다 달아 놓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기술은 모르고 알고 만드셔야지. 제 기술 부단으로 갖다 쓰다 보니 여기 깨봤더니 뜯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깨버렸는데 깨갖고 봤더니 집에 놔뒀더니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2개가 이거를 깨봤더니 이게 나오더라. 이거는 좀 더 두터운 놈으로 넣어주든가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두터운 입력선과 출력선의 두께가 같아야 돼요. 두껍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놓지 않고 여기다 놔야 돼. 이건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 한 2,000원대 정도는 받을 텐데 공급을 그러면 여기다 설치해 놓으면 뭐 5,000원만 추가해 되지 않겠어요? 7,000원이나 6,000원.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건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불나요. 이게 비싸긴 오지랖이 비싸더만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어떤 전기선에 여기도 이런 구리 자체를 전도체로 사용하지 않고 금속 콘덴서의 개념을 콘덴서인데 금속 콘덴서의 개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구리가 되겠죠. 알루미늄 되지만 이게 약간 그 절연 구조를 가지고 수십 장, 수백 장 이렇게 겹쳐놔요.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 거기 이제 그래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어져. MLCC 기술에도 들어가고요. 이런 것을 서로 이렇게 피복을 갖춰주고 절연 구조를 갖춰주면은 10개를 묶어도 열이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데 낸드 플래시나 SPN 같은데 이렇게 절연 구조를 뭘로 절연하든지 뭐 절연 티브 방식은 아니겠지만 이런 절연 구조를 만들어주면 밑에 미세 전류도 흐르지 않게 되고 열이 그래서 전염이 않게 되는데 의류방수제 유리석연 코팅 옛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아예 그냥 그 실리콘 웨이퍼나 유리기판 플라스틱판 넣을 때부터 만들어주고 그래서 코팅을 여러 겹 줘가지고 그것도 이제 피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어떤 재료를 사용하셔서 피복을 입히셔도 제 기술입니다. 열이 전염이 안 된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일단 이제 수직 관통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파이프에다가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 때 그 물통 구조를 가져가고 그래서 물통을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파이프 압력을 통해서 상류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거기다 약간 모터를 동원할 수도 있겠죠. 그는 그렇게 해서 이거를 3D 반도체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파이프를 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수직 관통 기술로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그 SK나 또 삼성이나 TSMC, 마이크론, 도시바 이런 데서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신 건데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실리콘 웨이퍼나 또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에 홈을 파서 뭐 나노 구조로도 괜찮죠.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써요. 그러면 굉장히 가공비가 싸게 되고요. 그래서 수직터널과 수평터널, 수평터널과 수직터널을 넣고 전기선, 통신선을 거기 넣습니다. 반도체에도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홈을 좀 파서 지하를 파서 거기다가 통신선과 전기선을 넣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텅스텐 같은 거를 무거우니까 이렇게 그쪽으로 열이 전도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얇게 만들어 주거나 텅스텐 구리약금을 열이 축적이 안 돼. 성수된 구리약금을 만들어서 열이 축적이 안 되게 한 구시기술을 쓰거나 그렇게 합니다. 또는 제가 자동차 2차 양극재 재료에서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의 전도도가 틀려서 스파크 현상이라 화재의 원인이 된다고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크기를 틀리게 해서 전기 왔다 갔다 하게 해서 가두어져요. 그 다음에 PM 반도체 같은 데서도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어 스파크 현상은 발열이 원인이 일어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전기가 약하니까 발열이에요. 발화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크기를 틀리해서 이게 또 반도체 획기적인 기술인데 제 기술입니다. 디램 같은데 약간 두텁게 해가지고 뭐 전기 회로선이든 캐패시터 또는 트랜지스터 또는 금속 이런 부분을 PM 반도체에 들어가는 금속 이런 데들을 약간 두텁게 하면 전기가 많이 축적되는구나 이론을 알고 금속을 회로가 됐든 어디든 두텁게 만들어주면 끊임없이 전기를 공급할 필요가 없어요. 끊임없이 리프레시 해야 되는 이런 디램 약점을 극복할 수 있고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디램에다가 지금 금속을 두텁게 하면 전기를 끊임없이 리프레시 안 해도 동작 속도도 빨라지고 발열도 잘 안 생기고요. 전기도 많이 안 드는데요. 삼성이라도 안 갖고 있으면 날아갈 수 있는 기술입니다. 삼성도 안 갖고 있으면 제 거 쓰셔야 돼요. 무단으로 쓰시거나 무단으로 쓰신다는 것은 지적재산과 형사, 민형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거 삼성이나 뭐 다른 데서도 제거 보면 기술이 뭐 몇십 개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술을 갖다 쓰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방송가에서 하는 것처럼 이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래서 자기 제품에 제 기술을 명시해 놓으시면 그래서 불법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제 기술이 왜 거기 무단으로 다 모여 있죠? 내가 좀 그쪽하고 연락을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런 부분이었습니까? 문제가 없을까요? 뭘 좀 찾고 있는데요. 하나 그려야 되겠네. 그리는 게 빠르겠네. 뭘 찾고 있는데 안 찾아야 돼. 반도체 회로인데 기판에서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구조, 중간 구조, 큰 구조에서 큰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르고요.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쪽으로 전기가 흘러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는 형판, 여기는 두껍게 해주면 두꺼운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릅니다. 또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설치해놓으면 전기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거를 회선이다 그러면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도 현재보다 두텁게 만들어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데 산화철 코팅까지도 해줄 수 있어요. 이건 제 기술입니다. 유리석용 코팅 유리막 구제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의류 방수제 같은 걸 쓰거나 이렇게 해서 기타 절연 방식을 이어서 이렇게 피복을 입혀줘서 절연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가두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도 피복을 입혀가지고
이것을 또는 이렇게 회선했다가 피복을 입혀주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제거 아니더라도 다른 재료로도 코팅을 입혀줘서 피복이 되는구나라는 기술을 아시고 피복을 이렇게 반도체 회로가 얇잖아요. 나노 구조로 가다 보니까 피복을 입혀주면 전기가 가두어지는데요. 같이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 여기다 피복을 입혀주면 전기가 가두어져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코너 기술에서 이것을 약간 이렇게 신호가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텁게 만들어서 정폭화해서 가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점을 찍으면 여기가 카패시터가 되어서 전기가 축적 구조가 되거나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여기서도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여기도 자키의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카패시터가 되고, 한쪽으로 전기를 흐르게 했으므로 다이오드가 되며, 이렇게 이쪽으로 언오프 구조로 가지면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한쪽에만 전기를 준다. 그러면 전기를 넣어주면 전기 흐르고, 그렇지 않으면 저장 구조가 되는데, 수천만 개 또는 수십조 개, 수백조 개를 가로 세로 높이로 사피아 수제 방식으로 해서 메모리 주소를 할당하고요.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의 뭐,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숫자 방식의 뭐,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문자 방식의 뭐, 이렇게 해서 저장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 양체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숫자들 크기를 틀리게 해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용량을.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전기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역률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답니다.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이런 작은 구획을 만들어서, 이걸 동그랗잖아요. 그럼 이거를 내부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4개짜리나 이렇게 돼 있어.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4개짜리 구획이 돼 작은 배터리처럼 만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해서 이 얘기도 전기가 들었냐 안 들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어요. 이거는 한 덩어리처럼 보내주면 안에는 이렇게 작은 구조가 이렇게 구획된 배터리처럼 돼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경우의 수를 추가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런 그 기술에 있어서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64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단 국가나 군이나 그 기업은 다른 의미로 저장하시면 돼요. 이거를 전 세계 어떤 유선통신, 무선통신 할 때 진보업소로 하시잖아요. 뭐 진보업소로 하시면 그 진보업소에 해당하는 것을 공의를 이제 이렇게 어떤 뭐 진보업소에 해당하는 거 숫자로 바꿔준다는 거죠. 뭐 4가 됐든 7이 됐든 무엇이든, 그래서 바꿔가지고 통신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프랑스에 걸어도 프랑스어를 선택하면, 모드를 선택하면 그쪽으로 신호가 이렇게 내 목소리까지 주파수까지 숫자로 바꿔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내 목소리 주파수까지도 정확히 내 목소리를 발음하는 것처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프랑스어를 몰라도 프랑스어를 하는 것처럼 들리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를 갖다가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세기를 보니까요, 그걸 숫자로 바꾸는 방식을 하게 되면 그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유선 전 세계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 아프리카 또는 스페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번역이 되게 쉬워요. 여행객이 같은 전 세계로 국가 표준으로 정해놓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숫자가 되면, 여기만 되면 그 대화가 가능해요. 이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컴퓨터에 현재 있는 진법수로 되어 있는 거를, 공의를 현재 국제적인 표준으로 뭐라고 정해놨든 간에 공의를 뭐 나는 그렇게 공의를 뭐라고 정했든 난 다른 의미로 저장해 놓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두가 뭐가 됐든 나는 숫자 방식, 공일은 이렇게 7번이야, 공일은 78번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공일을 A, B, C야.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 문서 파일, 동영상 파일 몇 번째,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장의 몇 번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01이나 00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있는 진법수를 모두를 틀리게 해서 저장하는 방식을 통해서 비밀 저장을 하거나 보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셀과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 또는 HDD의 셀과 셀, SSE 셀과 셀을,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그 숫자, 진법수에 무엇이며 숫자 방식에 무엇이며 문자 방식에 무엇으로 이렇게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무선통신에 있어서도 이것은 가능한데요. 음파를 진법수를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해서 무선통신에서도 가능하고 첨수한 음향 무선통신 음파통신에서도 가능하고 모든 무선통신에서도 진법수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다른 의미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종의 암호적인 똑같은 거지만 이게 의미를 틀리기 위해서 이거 이 나라에서는 이거를 딱 하면 잘가 이렇게 이 나라 이렇게 하면 식사했니 이렇게 돼서 또 다른 나라에서는 야 이따 만나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똑같은 신호라도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모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양한 모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은 이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유튜브 이런 데서도 어떤 CPU 제작하시는 인텔도 그렇고 반도체 제작에서 전부 다 저한테 돈을 내셔야 돼요. 네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주고받는 모든 파일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에 보면 인터넷에 주고받는 모든 파일이 저기 이메일이다. 그러면 일단 비밀번호를 넣어가지고 하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쪽 얼굴이 서로 간에 양당 간에 맞아야지. 저기 수신하는 곳에서도 내 얼굴이 먼저 맞아야지 드론 조종이나 로봇 조종이나 컴퓨터 조종 그래서 이게 또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그럼 TV 냉장고도 쓸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 이게 추가로 이런 동작 인식 오늘의 동작 이렇게 열려라 참깨 비밀번호도 같이 쓸 수 있다. 이걸 맞아야지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 이런 거 여러 사람도 등록할 수 있죠. 그래서 회사에 출입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보안 서비스를 얼굴이 먼저 인식되고 비밀번호 누르거나 얼굴이 인식되고 암고 이렇게 음성 방식의 암고 오늘은 열려라 참깨 이런 거 동작 방식 이것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보안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되게 싸게 카메라 인식으로 이렇게 출입을 할 수 있는 거죠. 회사 출입을 보안이 괜찮겠죠. 모든 기기를 작동할 때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 디지털 키에다가 얼굴 인식을 해서 몇 사람도 등록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해제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모드를. 그러면 이렇게 현관문 같은데 아무나 드나들지 못하겠죠. 누르면 해제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눌러져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얼굴 인식을 그 안에서 기기 조작, 그러니까 없는 방식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다른 데서 전파를 이렇게 완전 조작해서 그걸 갖다 해제해버리면 그것도 있으나만 하니까, 그 모드도 할 수 있고, 그냥 없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현관문 디지털 키도 동일하게 현관문 비디오도 이 기술을 쓰고, 자동차 문 개폐할 때도 자기 얼굴 인식, 여기나 목소리 인식 이렇게 동작 인식을 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블랙박스 조작할 때도 그렇고요. 중요한 기기 금고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이메일 같은 데 보낼 때도 이렇게 암호를 글자 암호를 넣어서 보내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비밀번호를 넣어야지 그걸 알아야지 열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이 그런 보낸 문자도 그렇죠. 문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통화를 자동 녹음했다 그러면 자기 외에는 할 수 없도록 자기 얼굴 인식이 있어야만 여기서 이렇게 통화 녹음이 해제되도록 하는 방법도 사용하거나 또는 비밀번호를 눌러야지 해제가 되거나 음성으로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스마트폰이나 또 데스크탑을 하나의 방송국 자체로 만들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하거나 이동통신망 또는 자체통신망 오키토키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일 좋은 것은 인터넷망이겠죠.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거를 개방해서 자기 홈페이지 블로그로 만들거나 방송국으로 송출하고 회사 가더라도 동영상이 자동 이렇게 하루에 몇 개 시간대에 따라 틀어주는 기술을 해서 방송국으로 송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방송국으로 만들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유번호를 줘가지고 그것을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만약 플랫폼에 있어서 고객 수를 많이 확보한 플랫폼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유튜브, 뭐 쿠팡 이런 데는 뭐 옥션 같은데 이걸 할 만하겠죠. 자기의 사이트 안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블로그 홈페이지 그 개인 방송국을 줘서 사고팔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완전히 틀려지는 구조가 되죠. 현재 쇼핑몰이 알리바바, 테무 뭐 할 것 없이 쿠팡, 그다음에 아마존, 월마트, 그다음에 뭐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쇼핑몰, 어떤 쇼핑몰, 옥션, 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삼성 이렇게 애플 이런 어떤 것이든 간에 이 기술 소프트뱅크가 됐든 어디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다. 다이소든 여기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쇼핑몰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개인 방송국을 열어서 물건을 팔거나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또 그것을 또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또는 분양할 때 내가 50만 원, 100만 원 받고 분양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사이트, 그 채널을 방송국으로 채널을 허용한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어떤 데서도 이걸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아이디어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겠죠. 케이블 TV 같은 데도 제가 이렇게 채널을 동영상 같은 거를 이렇게 채널을 100개 있으면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뭐 하는지 다 틀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유료 무료 나누고 동영상 다운로드 이렇게 하고 그냥 볼 수 있거나 또는 거기 또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개인 방송국을 해서 사업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유튜브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유튜브, 쿠팡이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이거를 사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 혈안이 되어서 이렇게 홈쇼핑을 만드니 광고를 하는 자기는 알아서 하겠죠. 버스킹을 하든지 그런 걸 10개도 만들어서 사업할 수도 있겠죠. 계정을. 그래서 케이블 TV 같은 데도 이렇게 종합 포토라 시켜갖고 쇼핑몰로 자동 인도되거나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아니면 거기 뉴스 기능도 네이버라든지 뉴스 많이 식어본 쪽으로 자동 연결이 되거나 검색 엔진을 새로운 검색 엔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치면은 이렇게 여기서 대신 다 다른 데 쳐주는 거예요. 구글, 야후, 다음, 뭐 네이버 상관없이 여러 군데 검색 엔진을 쳐서 그 검색 결과를 봅니다. 내가 원하는 외국에 구글도 외국에 서비스하는 거, 미국에 있는 거 정보 여기 있는 거 정보가 틀린데요. 그래서 그 서로 다르게 그 정보 거기서 모든 검색 엔진에 그 나라 거를 보고 싶다든지 그렇게 된 다른 검색 엔진까지도 번역 서비스만 확실하면 다 해준다는 거죠. 그럼 그쪽을 클릭해서 그쪽으로 인도가 되든지 유도가 되든지 이쪽을 전체 그쪽 화면 아예 이쪽으로 띄워주든지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검색이 엄청난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전 세계 어떤 그 방송국을 이렇게 다 보고 싶은 번역만 된다면 보고 싶은 사람 많죠. 일본 방송, 뭐 미국 방송, 각 지역별로 방송국 굉장히 많은데 프랑스 방송 워낙만 번역이 된다면 아프리카 방송도 보고 싶고 그리고 재밌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 방송국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유료 무료로 할 수 있고 이것을 클릭을 하면 그쪽으로 인터넷망이 제일 낫겠죠. 그래서 다른 거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쪽으로 와서 그 나라 번역까지도 실시간에 해주면 AI 시대니까 쉽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번역까지 해주면 전 세계 방송국을 원하는 대로 다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료 무료가 있을 수 있다. 그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큰 돈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인터넷에 오고 가는 모든 파일, 이메일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파일에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쓰시거나 얼굴 인식 또는 동작 인식, 연락 참기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맞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버를 방어하는 방법인 새로운 보안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렸는데 서버를 방어하는 방법 들어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번호를 고객님한테 부여를 하는 거예요. 고객님들한테 부여를 해서 수상한 행동을 하면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고객님의 행동 외에 다른 것을 건드리면 그것을 들어오는 것에는 다 일련번호 자동 부여가 되고요. 그것을 어떤 좌표 아시아 방식의 경로를 형성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형성해서 이분이 엉뚱한 경로로 가시네 라고 고객님이 당연히 해야 될 이런 경로 외에 엉뚱한 경로로 가시는 분을 경보를 내주는 거예요. 내 시스템을 건드린다든지 내 컴퓨터의 개입을 이렇게 하면 그걸 통신을 차단시켜 버리니까 112의 신호를 끌어줘 신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현재 있는 데스크탑이나 뭐 이런데 제가 전화번호, TV 같은 데도 전화번호를 부여하자. 고유번호를 부여하면 해킹을 함부로 할 수 없다. 물론 전화번호도 바꿀 수는 있긴 한데 상당 부분 막을 수 있겠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노트북도 가능하고 태블릿 PC도 가능하고요. 전화번호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내 컴퓨터에 새로운 보안 프로그램이 되는데 내 컴퓨터에도 그럼 들어온 모든 컴퓨터에게 뭐 프로그램이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그쪽 프로그램에서 내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격 조정을 통해서 제가 삼성편이라든지 스마트폰, 데스크탑에서 프로그램 깔려 있는 회사에게 원격 조정을 요청을 했더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러 번 사용을 했거든요. 저거 컴을 그렇게까지 잘 아는 편이 못 돼서 그래서 그 원격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 보고 있다, 볼 수 있거든요. 보고 싶으면. 몰래 보는 사람들도 없겠어요. 근데 불법이죠. 불법인데 세상에 법을 지키면 뭐 천국 되게 해요. 불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키보드에서 들어가는 입력 외에 명령 외에 내 키보드나 이렇게 그런 음성 명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내 어떤 데스크탑이나 또는 그 어떤 화면에서 보이는 이런 신호 조작을 내 컴퓨터에서만 한다는 거죠. 이런 거 없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경로를 설정을 해서 이분이 외부에서 들어온 경로냐 내 컴퓨터에서 경로에서 들어오는 거냐 이걸 분별해서 외부에서 경로로 들어오는 거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그래서 조작을 하면 경보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비밀번호, 내 얼굴이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그리고 경로가 무조건 다 기록이 되고 지울 수 없도록 이렇게 해서 나중에 112 신고가 가능하게 합니다. 원격 조정을 하신 분도 지울 수 없도록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고 얼굴이 인식 기능이 되면 함부로 지울 수 없게 되고 얼굴이 이제 비밀번호가 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내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을 방어하는 이런 보안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또 획기적인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다음 뭐 여기 데스크탑에 전화번호다 그러면 그걸 띄워준다는 거죠. 데스크탑에 내 걸 함부로 내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다. 다른 데서 내가 전송하지 않은데 내 화면을 그쪽을 보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신호를 여기 있는 화면을 갖다 다른데 보여줘야 될 텐데요. 그래서 무단으로 보고 있으면은 이게 그 부분도 경보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그 스마트폰으로 저는 계좌 거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정된 PC로만 해요. 그것도 좀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스마트폰 절대 거래 안 해. 그게 저기 내 계좌 얼마 들었는지 보는 거 자체도 찝찝하잖아요. 네. 그 뭐죠? 그래서 그 뭐죠? 이게 그쪽에서 함부로 들어와서 신호를 조작하거나 접속한다는 거죠. 허가 없이 내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접속을 한다. 접속을 했을 때도 그렇고 그 사람의 일련 번호를 이렇게 들어오는 데마다 다 부여하고 그 필요한 경로 위에 다른 그 파일을 건드리다거나 사진 뭐 데스크탑에 있는 하드 디스크에다가 정보를 야동을 심어 놓는다. 그러면 진짜 한 방에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 난 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네. 그다음에 내가 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뭐그 동영상을 갖다가 내 동영상 만들어 심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커요. 그렇죠. AI 시대예요. 앞으로 이거 기술이 필요해요. 스마트폰에도 내 저장돼 있는 사진을 보거나 이렇게 문자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허가되지 않은 접속을 했을 때 이것을
허가를 내가 내 얼굴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가장 정확한 비밀번호가 되는 거죠. 다른 방식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을 원격 조정하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내 얼굴을 비밀번호하고 딱 이렇게 허락을 해준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안 되도록. 그럼 되게 간편하죠. 원격 조정도 할 수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